엄마, 미안해요.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저한테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까요?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72이지요. 경북 포항에서 3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두 아들을 키우려고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지요.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고 떡볶이 사리와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반지하처럼 낮은 천장, 오래된 간판이 붙은 영숙분식, 기름 냄새와 다시마, 멸치 국물 냄새가 뒤섞인 제 인생 절반이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영숙 이모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벽에는 큰아들 졸업사진, 군대 간 작은아들 사진, 첫 손주 돌 사진까지 빼곡히 걸려 있었지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다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지요. 저는 늘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장사, 점심, 저녁, 설거지, 재료 손질 그 와중에도 머릿속엔 늘 같은 생각이 돌았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학원비는? 그래도 선반 위 두 아들 사진을 한번 바라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 대학까진 보내야지. 아들들은 다 컸고 각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시내 아파트에서, 작은아들 승민이는 차로 20분 거리의 새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생기고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 가게 문을 닫고 큰아들 집에 반찬을 놓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하고 문을 닫으면 작은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애들 씻기는 것만 좀 도와줘요. 엄마 설거지만 부탁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복이세요. 아들 둘의 손주들까지. 그렇지요. 혼자 늙는 것보단 낫지요. 정말로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승민이 집에 갔을 때 식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랑 청소기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늦어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냥 둘까? 처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결국 저는 물을 틀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지요. 그 무렵 허리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어묵 국물을 들다가 주저앉을 뻔했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지금처럼 계속 일하시면 더 나빠져요. 최소 몇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몇 달을 쉬라니. 그럼 가게는 애들은? 결국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누구에게도 같이 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다들 바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다들 일이 있어서요. 혼자입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승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들어가기 전이죠? 응, 이제 곧 들어간다. 수술 끝나면 간호사분이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해 주세요. 오늘 회의가 많아서 직접 가긴 좀 힘들어요. 그래 바쁜데 전화만 받아라. 엄마 화이팅.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니 손에 잡힌 플라스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 침대 할머니 곁에는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 침대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진짜 혼자구나. 퇴원 날에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여니 승민이와 며느리 지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백문안도 못 갔네요. 괜찮다. 나 이제 집에 온 것만 해도 됐다. 잠시 안부를 묻던 진아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하대요?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던데.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요즘 파출부 부르는 것도 비싼데. 승민이도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최대한 도와보긴 할게요. 근데 우리도 일이 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손 두 개뿐이구나. 며칠 후 저는 어렵게 말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만 도울게. 허리가 아직.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아야, 내가 아직 허리가 덜 나아서 당분간은 저녁 설거지랑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면 어떨까? 진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에서 야근 많고 애들 학원도 챙겨야 하는데요.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승민이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진아야, 엄마도 힘들 수 있잖아. 좀 나눠서 하자. 나눌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괜한 소리 했다. 그냥 하던 대로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구나. 그 즈음 가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어디 아파?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사람은 말이야, 영숙 씨. 평생 남만 위해 살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 주는 줄 알아? 아무도 없어. 본인밖에.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큰아들 가족이랑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썼던 캐리어였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할머니 빨리 와요 하며 뛰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참 행복했지. 그러나 지금 저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댈 사람은 없는데 기대는 사람만 많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혼자 국물을 젓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면 나란 사람은 끝까지 엄마밖에 남지 않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포항을 떠나는 결심이었습니다. 평생 입으로만 하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나대로 좀 살아볼까.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가게 접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좀 쉬어야지요. 허리도 아프고. 아쉽다. 떡볶이 어디서 먹어요?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눈치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알아서 버텨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느 날 저녁 아들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가게 정리했다. 갑자기요? 이제 허리도 그렇고 계속하긴 힘들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해로 내려가 볼까 한다. 이번엔 식탁 위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엄마, 남해는 또 왜요? 조용한 바다 있는 데서 좀 살아보고 싶다. 월세 방 하나 얻어서 그냥 나대로. 승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서운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했다. 많이. 근데 너희 탓만은 아니야.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살았으니까. 승민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엄마는 원래 뭐든 해주는 사람인 줄. 나도 너희가 힘든 건 알아. 생활비, 애들 회사 다 보고 온 거 알지. 그래도 나도 한 사람이다. 무쇠가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조금씩 내려앉는 시간 같았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솔직히 어머님께 너무 의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너도 이해한다. 근데 우리 이대로 가면 나도 무너지고 너희도 원망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보려고 한다. 남해 가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살아봐야 알겠지. 그래도 한 번쯤은 나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날 우리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화해를 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밤이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한 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파도가 보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큰 캐리어 2개,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고 벽에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아들들, 손주들, 그리고 영숙분식 간판이 찍힌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그래, 저것도 내 인생이고 이제부터 여기도 내 인생이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왔다면서요? 예, 분식집 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요. 잘 내려오셨어요. 몸 성할 때 좀 즐겨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제 입맛대로 밥상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된장국은 제가 좋아하는 만큼 구수하게, 고등어는 조금 더 바삭하게. 누가 짜다고 싱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삶. 마을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김치를 나누어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안 외로워요? 누가 물으면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외롭더라고요.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포항에서 뛰어다니던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움이 있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라고요. 어느 토요일 승민이가 혼자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아들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지만 얼굴은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집에 와서 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한 숟갈 뜨더니 승민이가 웃었습니다. 와, 이 맛 진짜 오랜만이다. 가끔은 너도 끓여 먹어라. 안 돼요. 이건 엄마 맛이라서. 밥을 먹다가 승민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해 내려온 뒤로 우리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애들 집안일 회사. 근데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잘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근데 내가 먼저 말을 안 했지. 그냥 엄마니까 하고 살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승민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아요, 엄마.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우리가 다 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원하는 걸 말해줘요. 엄마 인생이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던 제 삶이 조금은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갈매기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니까 어때요? 좋다. 조용하고 나답게 살 수 있어서.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살아요. 저희는 우리끼리 잘해볼게요. 버스를 태워 보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지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제 몸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픈지, 오늘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하루를 정합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짰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하루를 짭니다. 가끔 휴대전화 속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때마다 미소가 납니다. 이젠 원망보다는 아, 저런 시절도 있었지 하는 마음입니다.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영수가 수고했다. 엄마로도 아내로도 사장님으로도 이제는 너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어디선가 제 마음과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요. 혹시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이름으로 된 삶을 한 줄씩 다시 써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삶도 소중하지만 그 이름에만 갇혀버리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을요. 남은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제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다를 향해 조용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고생 많았다 영수가. 이제라도 너를 찾아줘서 고맙다.